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 다 지난 일이지. 저도 늘 그렇게 말하며 부끄러움과 외로움을 감춰왔습니다. 저는 은퇴 교수 김택수 71살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노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성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체력은 눈에 띄게 줄고 거울 속에는 늘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닌 걸까? 하는 두려움이 제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선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며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웃음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있어도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은 죽을 때까지 가능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것이 사실은 노후를 지켜줄 힘이었다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저처럼 스스로를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아내의 침묵은 다시 제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직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한 채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지? 제 말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아내의 숨소리마저 멀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끄러움의 벽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의 기대에 제가 더는 응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남자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 아직은 당신이 필요해요. 그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잡지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적 흥분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활력을 되찾게 한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내의 속삭임과 기사의 문장이 겹쳐지며 제 안에 묻혀있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피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릴 열쇠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아내의 손을 잡고 나 자신을 마주하자. 저는 결국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깨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축 처진 어깨,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그 모든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택수야, 너는 이제 남자가 아닌 건가? 교수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정작 제 삶은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아내 앞에서조차 저는 한 남자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했고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침묵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은 죽을 때까지 가능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힘이지요. 저는 그 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귀를 향해 울려 퍼지는 경종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피했던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 삶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용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 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더 실망시킬까 걱정됐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괜히 시도하다가 창피만 당하지 말자. 아니야, 지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더 늦을 거야. 그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나이 들어. 성생활이 무슨 필요야. 그냥 건강이나 챙겨. 그 말에 다들 웃었고 저도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라, 성은 건강이고 행복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자. 그리고 언젠가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리라. 여보, 사실 나도 당신이 필요하오. 아내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대화는 짧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눈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따로 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경 이후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제게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제 몸의 변화를 감추기에 바빴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 우리 부부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제 또래로 보이는 한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노력하자. 나도 힘들지만 당신이 있어야 살아있는 기분이야.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이니까 할 수 있죠. 그 짧은 대화가 제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걷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작은 다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우리 부부의 행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저는 묘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신호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전문가의 조언대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귀를 살짝 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우스웠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며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도는 듯 했고 오래된 피로감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본다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 은퇴 후엔 아내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와 발을 자극하는 단순한 습관이 제 자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습관을 더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이었습니다. 앉아있든 누워있든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며칠 만에 하체 근육에 힘이 붙는 느낌이 왔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활력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요? 걸음걸이도 가볍고. 그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시도가 우리 사이에도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아내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예전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저처럼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끄럽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가,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며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커다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를 계속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을 잃게 되면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폐경 이후 찾아온 질건조증 때문에 아내도 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서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문제를 들키는 게 두려웠고 아내는 제 체면을 깎을까봐 입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고민을 품고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제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둘 다 같은 자리에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용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전히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괜히 병원에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창피만 당할 거야.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더 멀어질 거야.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열리지 않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제 목소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면 어떨까? 아내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마치 강단에서 첫 강의를 기다리던 순간처럼 긴장했습니다. 평생 수천 명 앞에서 강연을 했던 저였지만 정작 제 삶의 문제를 의사에게 털어놓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떨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제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도 솔직하게 자신이 겪는 불편함을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놀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뿐이에요. 다만 적절히 관리하고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발기부전은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아내의 질건 조증도 윤활제나 호르몬 치료로 쉽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었을까? 왜 혼자 괴로워만 했을까? 의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치료제예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을 향하던 길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제 마음을 든든히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약을 처방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다시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끓이고 저녁이면 짧게 산책을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소한 시간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습니다. 걸음을 나란히 맞추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손길이 따뜻하고 설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다시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복분자차와 구기자차를 함께 마시며 건강을 위해서라 웃던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제 몸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활 습관과 치료가 겹쳐지니 예전보다 활력이 돌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기력과 단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오히려 함께 노력하면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더 깊이 누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작은 용기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울 앞에 서도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세월이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시 아내와 함께 살아있는 남자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때는 스스로를 포기하며 늙은 몸과 식어가는 마음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일깨운 건 바로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이어주고 건강을 지켜주며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들었지만 적절한 성생활은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며 숙면을 돕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몸소 체험했습니다. 매일 아내와 나누는 따뜻한 교감이 제 삶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걷는 이 순간 저는 속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늙은 남자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살아있는 남자다. 그 말은 제 자존심의 회복이자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신을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처럼 여겼던 성생활,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택하십시오. 오늘 제 고백이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주저하던 분이 다시 한번 자신과 배우자를 바라보며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오랫동안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용기 하나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귀를 당기고 발을 두드리고 케겔 운동을 하며 몸을 깨우는 작은 습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병원의 문을 두드린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중요한 건강의 축입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를 다시 연결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말, 저는 이제 그 뜻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고백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지혜와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백세 웰빙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부끄러움이 아닌 용기와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